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합인면 간문리에 살고 있는 시인 겸 시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는 무심 정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무심은 저의 본명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 저에게 인가를 해주신 그런 뜻, 단지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심은 텅 빈 공간,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인데 결국 무심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무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담고자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의미의 본명입니다. 제가 수행자로서 이제 늘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그때는 제가 현직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입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고3 지도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집에 있는 내 아이가 고3인데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8년 전에 고3 현실은 이 고3 담임들은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0시가 되었어야 퇴근하는 그런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지도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첫해 고3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고3을 남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작 내 자식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아버지로서의 면목도 없고 미안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다시 재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재수를 한다면 얘가 이제 서울 가서 하겠대요. 서울 가서 재수를 할 건데 그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기도를 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이 저의 이제 새벽 수행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저 성산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국어 전공을 했습니다. 국어 교육. 그러니까 시낭송, 창작과 연관이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부터 특히 이제 그 여러 장르 중에서도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또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제 목소리로 들려주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제가 시낭송가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20대의 꿈은 제가 이제 교직에 사실 들어오기 전에 사실 꿈은 저의 꿈은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멋진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응시를 했었어요. 멋있잖아요. 그 육군 소위 장교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이제 아이들과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교직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국어교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 대구에서 발령받고 36년 동안 대구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퇴를 했습니다. 예, 우선 제가 대구 문인협회 낭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달성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 맡고 있으며 도동12문학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구 일일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낭송단체인 서정시 삼천리라는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심과 함께하는 힐링 시낭송 포럼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시 낭송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는 일단 우리 인간의 삶을, 자기의 경험을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수필은 그것을 풀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쓰지만 수필 문장 자체도 시와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수필은 산문처럼 썼을 뿐이고 시는 그것을 압축해서 비유와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시일 뿐입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시를 이제 배우게 된 것은 우리 달성 군립도서관에서 이제 시 창작을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게 한 2020년 초인데, 거기서 저는 이제 시 낭송가니까 항상 꿈이 남의 시만 낭송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는 내 스스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시인의 길을 한번 가보자 해서 달성 군립도서관에서 마침 달성 아카데미, 달성 문협에서 시 창작 교실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강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 창작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시의 첫걸음은 사물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통 사람은 놓치는 것을 시인은 잡아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것을 나의 삶으로 녹여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내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시가 되고, 저는 이제 시골서 살기 때문에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걸감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그것을 저는 이제 농부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담고 싶었고, 물론 저는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등단시는 이제 운부암이라고 저기 은혜사에 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암자 있는데 운부암의 미소, 그것이 대표 등단시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도 운부암 보화로에 저의 등단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배우고, 지금도 저의 은사 스님은 은점 시학당에서 시를 지도하고 계시는 김은수 시인입니다. 김은수 시인. 그 김은수 시인한테서 집중적으로 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시의 디테일한 구성, 전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전국 불교 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0년 8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제 삶을 시로 표현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시 낭송 공연에 저의 자작시도 한두 편씩 들어가서 같이 낭송을 하고 또 창작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의 길이, 예술가의 길 중에서도 가장 저는 정말 춥고 배고픈 일인데, 근데 시인은 왜 하느냐? 결국은 자기 만족감, 자기 행복, 삶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만족감을 찾아야 되지, 시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물질과 연관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시인이 되었을 때 물론 축하는 해주겠지만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100명 중에 한두 명꼴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과적 성향이 있다거나 하면은 제 하는 일에 전혀 호응을 안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아빠가 밖에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축하는 하겠지만 그렇게 썩 환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란 것이 있다면 정말 가족들의 환대 속에서 큰 공연을 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살기가 바빠서 그렇겠지만, 아빠가 시인이라고 해서 시낭송가로 해서 자랑스러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아이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 저럴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술가들은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좌뇌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뇌로 우뇌를 평가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요. 그것을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분별심으로 이제 상대를 바라보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지? 삶이 복잡해지거든요. 정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도 그러면 열의실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나의 눈으로 보지 마라. 그럼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공연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7월 4일 날 그 달성문화센터 100년홀에서 대구 문인협회 출판 합동 출판 기념회 제가 사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손님으로 오신 가수가 이은경 소프라노였습니다. 무대에서 그분 노래를 하는 걸 지켜봤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대를 완전 장악하고 가창력, 폭발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찬사를 많이 받았고 영감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 이은경 소프라노하고 저하고 대금하고 또 이제 그 또 다른 그 수행자인 금강스님하고 소리를 가지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자. 그래서 이제 4인 4색 콜라보입니다. 소리의 공통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 소리로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자.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 외로 이제 우정 출연으로 하모니카, 그 다음에 전자기타, 그 다음에 한국 무용, 소수 출연자들만 구성을 해서 1시간 반짜리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9일 목요일이고 6시 30분 다사에 있는 달성문화센터 5층 100년홀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공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시 삼천리라는 단체는 그 서정시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자. 못으로, 낭송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기철 대구의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청도 여양예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기철 시인님이 22번째 시집 산산수수 화화초초, 산은 산이요, 그제 산산수수 화화초초, 그 시집에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영혼함의 낭송가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영혼함의 대구, 전주, 경남. 처음에 출발점은 이제 영혼함이 죽습니다. 우리 대구와 전주의 낭송가들이 모여서 이 서정시를 목소리, 낭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보자 해서 출범한 게 서정시 삼천리입니다.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그때 꿈은 원대합니다. 이 서정시 삼천리가 이제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투어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1회가 경기도 파주 해일이 예술촌입니다. 거기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1회. 저희들 현재 한국문인협회 달성 지부입니다. 이 군 단위에서 한국문인협회로 인가받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 독립된 한국문인협회 달성 지부로 인가가 난 상태고, 현재 그 회원은 50여 명입니다. 50여 명의 시인, 수필가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구에 보면 수많은 도서관, 이런 동아리 형태든 시낭송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두류도서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여기 다사군립도서관,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는 저 시내 북랜드에서 이 시낭송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재능시 낭송과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역에서 최우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동상 이상 받으면 시낭송가 증을 부여합니다. 네네, 동상 이상 받아야 돼요. 본선에서. 그 전국 16개 지부에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상 이상 받으면 낭송가를 주는데 그 통과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 기타 대회에서 대상, 은상, 금상 이상 받으면 이제 낭송가 증을 줍니다. 그래서 낭송가가 굉장히 많이 저변 확대되어 있고 또 교육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보다든지 발음이 왜 이렇게 나느냐 그 원칙을 딱딱 짚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시낭송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시어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발음. 그 발음이 정확할 때 관객에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물론 저도 뭐 경상도 태생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안 나올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항상 모든 낭송시를 제가 딱 받으면 발음 체크부터 합니다. 뭐 연음, 된소리, 격음, 잠동화, 장음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낭송에 들어갑니다. 물론 지도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합니다. 이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발성법. 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성. 이 부드러운 발성. 그래서 이제 시 낭송가의 첫 번째 조건이 목소리. 이게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 네, 쪼비의 추억. 이제 쪼비란 말은 조금 할 때 잘 때 손가락을 빨고 잤어요. 그래서 쩝쩝 빤다 해서 이름을 쪼비라고 붙였습니다. 고양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저희 집에 온 지 한 9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고양이도 영혼이 있다고 보고 저는 뭐 하늘나라에서 고양이 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얘가 새벽부터 저를 늘 따라다녔거든요. 제 수행을 할 때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병이 와가지고 갔어요. 제가 집사였으니까. 근데 정말 얘를 갑자기 보내고 난 뒤에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상실감이 너무 컸고 그 가슴에 이제 엉어리처럼 아픔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쪼비가 19년에 가고 2020년 이제 시인이 되어 등단이 되고 쪼비의 추억을 시로 제가 썼습니다. 그 쪼비가 저의 시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의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쪼비의 추억이 저의 개인 시 낭송 콘서트에도 낭송이 되었고 여러 군데서 이 쪼비의 추억을 낭송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저의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낭송이 곧 마음의 치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은 시가 바로 쪼비의 추억입니다. 쪼비의 추억. 정지홍. 겨울비 내리는 오후 5시. 쪼비 입원한 병원에서 전화 통보가 왔다. 달려간 좁은 치료실, 링거줄 달고 몰아쉬는 숨, 일어서지도 못하고 멀어 누워 초점 잃은 눈, 가슴에 꼭 안아본다. 묵직한 돌 가슴에 매달린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지만 쪼비 하늘은 겨울비로 차갑다. 눈물 머금은 눈, 박스에 담아 돌아온 무심산방, 절벽이 아득하다.
수행 동반자로서 9년을 묵묵히 지켜온 쪼비. 자식 떠난 빈자리 채워주고 애교로 세상 시름 날려준 추억만 남았다. 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할머니 만나 무심삼방 안부 전하라고. 두 줄기 눈물 뺨 타고 내린다. 뻣뻣한 쪼비와 마지막 밤을 보내고 반야심경 2장으로 염습하여 어머니 산소 발치에 묻었다. 내리는 눈이 가야 산을 덮는다. 또 평소 달성 군민으로서 이 달성 군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달성 군이 표방하고 있는 이 법정 문화도시에 맞는 각종 저는 시낭송 공연을 통해서 우리 달성 문화의 격을 격상시키는데 앞으로 힘을 쏟을 것이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시낭송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시낭송을 제대로 지도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푸른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시청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밝고 건강한 기운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